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일단 전일 시황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일단 시장이 특히 이제 전일 코스피가 좀 하락 마감을 하고 코스닥은 그나마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 상승의 속도가 다소 빨랐기 때문에 시장을 하락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국면에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지금 현재 이 시장 주변 상황과 정황 그리고 뭐 각국의 이 상황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시장이 빠지는 것보다는 상승으로 갈 확률이 보다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의 강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은 알 수 없겠으나 일단은 그동안 굉장히 시장의 비관적이었던 시각들이 하나 둘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서서히 포착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개인들은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슬슬 준비하는 구간이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시장이 막 빠지고 할 때 참 주변 분들도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냥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을 했습니다. 하락장 때 종목을 다 팔아버리고 이리저리 옮겨가서 수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대응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하락이 예를 들면 지난번 코로나 사태처럼 혹은 블랙스완처럼 이변이 발생해서 엄청난 급락을 몰고 오는 하락이 아니라면 시장은 분명히 반등을 할 것이고, 그 반등 과정 속에서 분명히 박스권 형태로 들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 하락하는 종목군들을,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이 하락이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현금화를 하고 100% 현금을 들고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대부분의 시장에 참여하는 이 주식 참여자 분들은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1년에 현금을 쥐고 종목이 물려 있다가 올라올 때 예를 들면 좀 더 강한 종목을 사서 이 물려있는 종목군들의 손실이 최소화가 됐을 때 스위칭을 하는 전략이 있을 것이고, 많이 밀렸을 때 아래서 일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고 빠져나오는 전략들도 있겠죠. 지금부터 이제 시장은 추가 상승을 1%든 2%든 더 할 텐데, 코스피 기준에서 3100포인트 혹은 3150포인트, 코스닥 기준에서는 한 1050포인트 정도까지 일단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약간 좀 시장이 버벅거리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황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시장 수급부터 보면요. 오늘 사실 지수는 상승을 했죠. 그렇지만 코스피 지수 당일 지수를 보면 굉장히 난잡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변동성도 많았고요. 장 초반에는 미 증시의 상승을 통해서 특히 이제 미국의 테슬라의 강세 속에 국내 이제 테슬라 관련으로 올라온 2차 전지가 LNF, 세코닉스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리포트까지 뜨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 그 다음에 게임주가 이 지수를 끌어올렸죠. 그리고 이 종목군들이 빠지니까 지수가 빠져버리고, 사실 이 구간에서는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은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었는데, 오후장 가면서 코스닥의 상승 종목수가 다시 하락 종목수보다 많아지면서 일단은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코스피 기준에서는 거의 하루 종일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시장을 봤을 때 비록 시장이 대폭 크게 상승한 건 아니지만 이 그동안 외국인들의 이 수급 스탠스는 선물을 이용한 시장의 상승을 이제 시도를 했다라는 관점이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180원을 하회하면서 외국인들 오늘은 장 초반에 매도하는 선물을 매수를 하고 현물까지 매수하는 모습,
뭐 비록 그 수급의 강도는 크지 않지만 현 선물 동시에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환율이 움직여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구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이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의 하방을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면 되실 것 같고요.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이 부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의미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의 시장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돼서 시장에 문제가 해결되고 시장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요. 자, 해외 지표들 한번 보죠. 원달러 환율은 더 떨어지고 있네요. 아까 1179원이었었는데 1177원까지. 자, 그러면 내일 뭐 시장은 뭐 긍정적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고, 나스닥도 좀 밀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즉 내일 시장 좋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이 국채 금리가 좀 다소 오르다가 오르는 부분이 시장을 좀 자극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 부분, 그리고 그동안 이 국제 유가라든지 원자재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했었는데요. 이러한 상승의 강도가 다소 약해졌다라는 점은 또 이 또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바라보면 뭐 크게는 두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어닝 시즌을 맞춰 뭐 아마존이든 뭐 테슬라든 뭐 넷플릭스 등 등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 오늘도 국내 카카오, 네이버 등이 추가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급락을 했던 몇몇 종목군들이 있죠.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NC소프트. 저도 사실 NC소프트에 대해서 추가 매수 의견을 일단은 말을 했었고요. 주말 방송에서 이제 NC소프트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말을 했고, 이런 기존의 하락을 급격하게 맞았던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뭐 대형주 바닥 잡았다라고 저는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이 투자자분들이 뭐 삼성전자에 물려 계시고 그럴 텐데 대형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도 전체적으로 다 바닥을 제가 보기에는 다 잡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추가 상승을 더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매를 먼저 맞은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상승으로 돌려세우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많이 밀려있는 대형주들은 여전히 접근해 볼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라고 일단 좀 해석이 됩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해서 저는 이 섹터에 대한 부분을 드렸어요. 메타버스 ETF가 출시된 이후부터 해서 굉장히 좀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메타버스 뭐 대표적인 두 개 정도만 보죠. 지금 메타버스 ETF가 상장하고 나서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거의 멈추지 않고 지금 9,800원에 상장을 했는데 ETF가 10%가나 올랐고요. 이게 이제 타이거 FN 메타버스라는 ETF고요. 일단 거래 대금이 많은 ETF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가 코덱스 메타버스 액티브 ETF인데 이것도 상장 이후에 벌써 12%대가 올랐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과거에 가장 뜨거웠던 ETF 중에 타이거 뭐 2차전지 ETF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추세 상승을 해 주었는데, 지금이 메타버스의 이런 섹터의 상승을 증명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잘 올라탔으면 저는 하는 바람이고요. 덱스터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좀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종가에서도 뭐 회원님들 뭐 추가로 좀 잡고 싶다라시는 분들을 그냥 잡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갈 것 같고요. 맥스트
여러 번 저는 매매를 좀 진행을 해서 물량을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매매의 자리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가 돼가고 있고요. 장중에 뭐 마이너스 뭐 쭉 밀렸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53,000원대 매수를 해서 일단은 좀 가지고 가고 있고, 어느 순간에 되면은 이 역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되면 더는 더 높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종목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기대면서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자이언트 스텝도 강하죠. 그리고 위지윅 스튜디오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매일 매매를 하고 있죠. 뭐 덱스터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매매를 다 하고 있어요. 메타버스 안에서 계속 놀고 있고, 오늘도 다 했죠. 위직은 돌파 매매 정도만 오늘 좀 진행을 해서 이때부터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 끌고 가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덱스터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밑에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부분하고도 엮이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이 오징어 게임 다음에 굉장히 기대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지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사실 마이네임 관련해서는 제가 마이네임을 봐보고 느낀 바에 착안해서 저는 매매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내 스스로가 마이네임에 뭐 비록 뭐 한소희 주연해서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느와르 장르에 그리고 해외 뭐 무간도 약간 느낌도 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내 느낌이 이거는 이 정도의 호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찌 보면은 이 트레이더가 좀 열린 마음으로 유연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해서 스튜디오 산타라든지 NH벅스를 먹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말이 좀 샜는데요. 자, 어제에 이어서 어제도 NFT 시장 확대 및 플레이 투 언 시장까지 확대된다라는 이슈를 설명을 드렸죠. 어제도 NFT 시장 확대 이슈, 저는 게임비를 매매를 하고 있고, 어제는 위메이드를 매매를 했고요. 오늘은 사실 서울 옥션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서울 옥션이 제일 셌기 때문에 서울 옥션 매매를 좀 했었고, 이쪽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일단 위메이드가 이 테마에 불을 지펴놓고 움직이고 있죠. 지금은 다소 너무 높아서 그냥 상징적으로 좀 봐야 되고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 옥션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조정을 좀 기다려야 돼요. 이럴 때는 양봉이 3개 강하게 슈팅이 나온다면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이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게임빌도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게임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시가총액이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종목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사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서 지속 저는 관찰이 필요한 섹터지 않나.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 군들이기 때문에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위드 코로나는 엔터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항공주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시아나 항공이나 이런 저 섹터 아예 보지 마시고, YG엔터 뭐 YG엔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하이브라든지 뭐 JYP라든지 이런 엔터 쪽이 실질적인 이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랑풍선이나 이게 위드 코로나가 되죠. 이거는 100% 저는 급락 맞고 종목 크게 손실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행주 이런 쪽은 전부 다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주식은 항상 끝에는 이 실적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마든 뭐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그 끝은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이 많아요. 근데 여행주는 이 산업을 재편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모든 여행사가 다 망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가 전부 다 먹었다, 치킨 게임의 끝에서 산업을 다 먹으면은 이 독과점이 되는 시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한 상승을 보이겠지만 여행업적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띄었던 종목은 삼진 L&D인데 저희도 오늘 이 종목을 사실 제가 주도주라고 명명을 하고 회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는 이 종목을 오늘 매매를 못했습니다. 너무 싸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매매를 못하고 근데 뭐 오늘은 상따까지는 안 하고 좀 넘어갔는데요. 일단 삼진 L&D 전통적으로 이 삼성 SDI와 엮여 있는 회사죠. 일단 신고가 영역에서 이런 저항권에 부딪혀 있긴 하지만은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쉽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KC를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항이 있으면은 사실 갭을 크게 뜨지 않은 이상 좀 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KC를 매매를 해서 이런 구간에서 사서 그러니까 평단이 굉장히 낮았겠죠.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모았으니까 아래에서 모아서 상따를 하고 추가 매수를 해서 좀 팔았었고 이 구간에는 저희 회원님들하고 전부 다 같이 들어갔는데 제가 싸게 살려다가 체결을 못 시켜가지고 못 시켜서 사지를 못하고 나머지 물량만 좀 청산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냐? 삼진 L&D라는 종목을 매매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해 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강한 종목에서 강력한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뭐 어중간한 종목보다는 이런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어제 IHQ를 언급을 드렸어요. IHQ 실적으로 지분을 투자한 회사가 IHQ다라고 했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장 초반에 좀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50%를 팔고 사실 종가 무렵에 좀 안 올라가서 좀 더 싸게 살려고 팔았는데 시간에 좀 움직였네요. 저도 이거 시간에 좀 봤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통정 매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물량이 갑자기 누군가가 먹고 누군가가 바꿨다라는 게 손바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HQ는 지속적으로 보고 가급적이면 밀렸을 때 네, 바닥권을 밀렸을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 문 대통령 탄소 감축 이슈에 대해서 사실 시간의 상승하면 시가 고가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KC코트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물려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8,000원대 저희가 8,000원, 8,100원 위에서 전량 팔아버렸고요. 오늘 보면은 대부분의 종목군들 그린케미칼을 제외하면은 다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시간 외에 급등한 섹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심을 해보고 너무 갭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예 매매를 포기하는 전략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면은 수익보다는 손실 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탄소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11월 초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 이 감축안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많이 밀려서 주가가 바닥권에 내려간다면 서서히 관심을 갖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 가상화폐 이슈가 오늘 좀 부각이 됐는데 특히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이 현대차 증권하고 소송에서 또 승소를 하면서 네, 이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되면서 좀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가격 여전히 좀 강한데요. 일단 오늘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되죠. 선물 관련된 ETF가 상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당연히 주가를 움직여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주가라는 게 이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고 매매하시는 분들만 좀 보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하고 볼 수 있는 분들만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누리호 관련해서는 저는 다 매도를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인데 올라간다 한들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큰 의미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종목 하나만 보죠. 오늘 경동제약을 그리고 우신 시스템을 다 추천을 했어요. 경동제약과 우신 시스템. 왜 우신 시스템을 주장창 밑에 살려고 했는지 이거는 사지는 못했습니다. 좀 밑에 이런 구간에서 살려고 기다렸는데 근데 가격을 안 줘서 안 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리비안 관련 종목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대장주 위주로 자꾸 종목을 매매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신 시스템이 더 강한 거고요. 예를 들면 우신 시스템이 있고 DA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DA 테크놀로지 반등은 했는데 사실 제가 저는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벽에 좀 갇혀 있죠. 근데 우신 시스템의 경우는 이미 신고가를 넘어서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집중하는 거는 더 강한 종목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유니테크노라는 종목도 이 리비안에 좀 엮여서 같이 움직인 것 같은데요. 유니테크노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봐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시장은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장 긍정적인 표로 바라보시고 뭐 카페에 라이브 방송 가입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장, 어렵지 않은 시장에서 참여하는 거라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